합니다. 자, 1930년대 이후에 국내외 민족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 파트는 사실 실력 양성 운동이랑 이어지는 파트입니다. 우리 민족주의자 계열 중에서 특히 우리가 타민 말고 비타민들이 실력 양성 운동을 주로 하잖아요. 그지? 그때 우리가 주로 얘들이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 우리 실력 양성을 신채호는 비판했거든. 신채호는 그게 준비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준비만 할 거냐. 그지? 준비할 게 아니라 빨리 폭탄 던지고 쏴 죽이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 실력 양성 운동, 즉 준비론이라고 불리는 게 처음에는 우리 물산 장려 기억나지? 사회주의자를 비판했던 거. 두 번째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억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겁니다. 이거. 세 번째가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그 당시에 글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걸 까막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런 사람들을 좀 계몽시켜주고 싶은 거야. 사실 글씨만 읽을 줄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지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신문사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문자를 보급하기 위한 운동. 주로 학생들이 막 방학을 이용해서 가가지고 알려주고 막 그랬대.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했답니다. 분화로드 운동. 분화로드는 러시아 말인데 민중 속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그냥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민중 속으로, 우리 뭐 어떻게 따지면 진짜 실제로 지식인들은 대부분 도시에 있잖아. 맞지? 거기 있지 말고 직접 어디로 뛰어들어서 농촌 아니면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알려주라는 거죠. 우리 그런 것들을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무슨 운동? 조선학 운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조선학 운동도 좀 네모 쳐주고요. 조선학 운동 밑에다가 사람 이름을 하나 쓸게요. 사람 이름은 정, 인, 보. 정인보. 인보, 정인보. 가위가 주최한 거예요? 네, 조선학 운동. 뒤에가 또 나올 겁니다. 자, 정인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름은 안. 우리 안재홍. 아의 이. 안재홍. 정인보, 안재홍. 조선학 운동.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일본이 자꾸 말살하려고 하니까 우리 문화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포함한 모든 문화를 모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조선학 운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 다산 정약용이었답니다. 정약용. 그래서 정약용의 책들을 다 모으는 작업, 여유당 전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대요. 자, 한편 사회주의자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주의자는 우리 또 나오죠. 누구의 지시에 따라?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민족주의자와 협력하는 대신에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30년대부터. 우리 코민테른이 야 헤어져 라고 했다 했잖아. 네. 그 이유는 우리가 29년 경제대공황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가 이제 망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자랑 손잡지 말고 헤어져. 이제 노동자, 농민한테 빨리 엎으라고 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단계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은 지식인들 중심이 아니라 이제 노동자와 농민을 기반으로 해서 뭐 해라? 혁명해라. 그래서 혁명적 노동운동, 혁명적 농민조합을 벌이면서 우리 없어졌던 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공산당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 책이, 이 교과서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자, 우리 요 이야기 지난번에 하다가 끝났죠. 네. 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독립군들이 만들어졌다가 이 독립군들이 국내를 침투했다가 일본이 화가 나서 추격대를 보냈고 추격대를 봉오동에서 이겨냈습니다. 더 열받아서 대규모의 군대를 보냈었고 그거를 청산리에서 막아섰죠. 네. 그렇게 화가 난 일본인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거를 간도참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간도참변 이후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독립군들이 더 이상 우리 간도 주민을 희생시킬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러시아가 도와준다, 소련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소련으로 갑니다. 맞죠? 그런데 그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자유시에서 소련군들이 우리의 총을 뺏으려고 했고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독립군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을 당했던 자유시 참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쪽으로 갔었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다시 만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폐해진 우리 한국인들을 맞죠? 다시 한 번 더 보살펴주기 위해서 3개의 부서를 세웠고 그 부서를 삼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1차 국공합작도 열리고 코민테른이 야 합쳐봐 라고도 이야기하고 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나타나면서 이제 뭔가 우리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그 영향이 우리 만주에서도 영향을 가고 국내에서도 영향을 간다고 했잖아. 우리 국내에서는 신간회, 우리 국외에서는 만주 지역에서는 이렇게 삼보가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삼부 통합운동이 나타났는데 한 개로 합치지 못하고 2개로 합쳤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개가 국민부와 한 개가 혁신의회인데 이 국민부와 혁신의회도 이제 좀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집단도 필요하고 특히 만주 지역에는 군인들이 많잖아. 그래서 군인들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것을 우리가 땡땡당이라고 하잖아. 우리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등등 있죠. 무슨 당. 그 다음에 군인들은 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과 군을 만들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1931년이 되면은 만주 지역을 이제 일본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은 중국과 연합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왜? 한국인들의 적들은 일본이지만 이제 중국의 적도 누구예요? 일본이죠. 서로 마음이 맞죠? 그래서 우리 이 작전을 한중 연합 작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중 연합 작전. 오케이? 됐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 지청천이 이끌고 있었던 한국 독립군은요,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을 합니다. 쌤은 호로군이 뭐예요? 호로 자식인가요? 이 호로군 어떤 거냐면, 당시 막 철도가 막 깔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철도가 사실 당시 약소국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철도가 깔리는 것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를 수탈의 상징으로 봤거든.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깐 것도 수탈하려고 깐 거잖아. 네. 맞지? 지금 우리가 철도가 깔린 건 우리의 물자를 수출하고 수입하고 사람이 이동이 편하게지만 이 당시에는 온전히 뺏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곳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거든. 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철도를 지키는 군대를 우리가 호로군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호로군. 근데 이 중국 호로군이 한국 독립군과 연합을 해서 일본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쌍성보 전투, 동경성 전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쌤이 예전에 이거 막 외우기 어려웠어서 엄청 고생했던 게 기억나는데 여러분들도 좀 고생을 해야겠는데 좀 쉽게 내볼게. 쉽게 그냥 이렇게 세세하게 안 외워도 풀 수 있게. 그 다음에 양세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혁명군은요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을 합니다. 의용군.
자, 이 의용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대요. 이거는 이제 한중 연합 작전입니다. 중국과 연합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만주사변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죠. 그래서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잖아, 맞지?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만주를 장악을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여기서 연합 작전이 가능해? 안 되죠. 그래서 중국군들은 대부분 중국 관내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관내라는 말이 만리장성 안입니다. 우리 만리장성 밖이 만주고 만리장성 안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한족이 살던 곳.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러면 한국인들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 이동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일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한국 독립군은요 부대를 해산하고 중국 관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선혁명군은 그래도 남아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이 양세봉이 암살당합니다. 암살. 그 누가 죽였냐면 한국인이요. 그 비밀리에 독립군을 잡으려고 막 숨어 있었던 우리 그런 사람들을 밀정이라고 하거든. 밀정. 그 한국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알겠죠? 양세봉. 자, 그 밑에는 또 사회주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알겠죠? 자, 사회주의자들은 한편 어떻게 활동을 했냐? 자, 원래 코민테른에서 하나의 나라에는 하나의 공산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반드시 공산당에 가입을 해라고 했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 조선 공산당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 의해서 지금 없어졌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리고 소규모의 유격대. 지금 만주 지역은 다 뺏겼잖아. 그러면 정식적으로 군대가 싸우기는 힘들죠. 그럼 어떻게 싸울 수 있냐면 게릴라전 들어봤어요? 게릴라.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또 낮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숨어 있고 보통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썼었던 유격 전술입니다. 우리 예전에 제주도도 그죠? 한라산에서 있다가 우리 산 사람들이라고 불렀잖아. 맞죠? 우리 무장대들도 사회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밤에는 내려오고 낮에는 올라가고. 그래서 국군들은 밤에는 당하고, 맞지? 낮에는 보복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제주도민들은 뭐냐 이거 맞지? 밤에는 산 사람들이 괴롭혔대요. 낮에는 군인들이 괴롭혔대요. 너 어제 산 사람도 만났지? 아니요, 쟤들이 내려온 건데요. 새끼 똑같은 사람이구나. 빵이야 막 이러고 맞지? 아무튼 그랬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소규모 유격대라고 이야기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만주에서 일본이 장악한 만주에서 대규모로 싸울 수 없으니까 소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 투쟁을 주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치고 빠지고 이러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이랑.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격대를 러시아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파르티잔이라고 불렀대요. 파르티잔. 이렇게 유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파르티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파르티잔이라는 말이 빨치산으로 굳습니다. 빨치산. 파르티잔이라는 말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불렀대요. 빨치산. 근데 이 빨치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또 뭐라고 부른 거야, 우리가? 빨갱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어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파르티잔, 빨치산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유격대입니다. 유격대. 빨갱이란 말이 여기서 어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뜻이 아닌 거야, 원래는. 그냥 이게 유격 활동을 하는 사회주의자들이란 거죠. 그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있었으니까. 지금 또 이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자, 유격대는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를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북인민혁명군. 자, 우리 코민테른이 30년대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또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다시 합쳐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합쳐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야 우리랑 같이 싸울 사람 있어? 싸울 사람은 다 같이 싸우자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요. 혁명군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안 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동북 항일 영군이라고 바꿉니다. 동북이라는 말이 만주 지역을 의미하거든. 중국의 입장에서 동쪽에서 북쪽 지역이 만주잖아.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싸울 군인들은 오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동북 항일 영군입니다. 그럼 쟤는 민족주의자 있는 거고 혁명은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주축이긴 한데 민족주의자들도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같이. 자, 이 동북 항일 영군의 주요 지휘관 가운데 한국인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은 제만 한인 조국 광복회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동북 항일 영군, 동북인민혁명군 전부 다 한국인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중국인들도 같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지휘관들이 한국인들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소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을 조국 광복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오케이? 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한국 독립군들이 싸웠던 북만주 지역,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 싸웠던 남만주 지역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한인애국단. 자, 지금 중국 관내의 민족운동의 변화라고 적혀 있죠. 지금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에 있지 않고요. 대부분 다 중국 안에 들어와 있죠. 지금 만주에 남아있는 애들은 파르티잔밖에 없습니다. 맞죠? 사회주의자 유격대들. 네. 대부분들은 다 중국 관내로 들어와 있는 상태야. 그지? 자, 이때 지금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단체가 있었어요. 무슨 정부?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쌤이 임시정부가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때 박살났다고 했잖아. 다 떠나버리고. 네. 근데 홀로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김구. 우리 구선생님. 구선생님이 홀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있는지도 몰라요. 맞지? 워낙 돈도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 선생님이 너무 이제 임시정부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의열투쟁을 전개하기로 다짐하죠. 의열투쟁. 우리 첫 번째 봤던 의열투쟁은 의열단이었잖아. 근데 의열단은 개별적인 투쟁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조직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황푸군관학교에 들어가는 등 준비 중이잖아. 준비 중. 근데 이때 임시정부에서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의열 활동을 하려고 해요.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먼저 1932년에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봉창이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 세탁소 알바도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봉창이 젊었을 때 평은 좋지 않습니다. 거의 뭐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래요. 이봉창 스스로도 이야기하죠. 김구 선생님을 찾아와서 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은 다 즐겼습니다. 모든 쾌락 다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은 인생은 조국 독립을 위한 쾌락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그래 고맙다 라면서 이제 한 손에 폭탄을 줬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이봉창이 폭탄을 던지러 이제 일본을 잘 아니까 일본에 간 거죠. 그래서 도쿄에 가서 일본 왕이 행진할 때 폭탄을 던졌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때 이제 중국에서 신문 기사가 난 거야. 지금 중국 언론은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일본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싫어하잖아. 그래서 신문 기사가 한 개 났는데
그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냐면 까비. 까비. 난 거야.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맞죠? 그래서 상해를 공격해 버립니다. 우리 이거를 상해사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해사변. 그래서 일본이 상해를 점령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해를 점령했으니까 축하 파티를 할 거잖아. 이때 이제 우리 또 본길이 형이 한 손에 물병, 한 손에 도시락 안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이게 윤봉길의 훈코우 공원 이거잖아요. 맞지? 이때는 대성공합니다. 정말 많은 일본인 고관들이 죽습니다. 우리 나중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에서 일본이 지잖아. 그러면은 전쟁이 졌으면 항복해야 되죠. 항복 문서에 항복하겠습니다 써야 되잖아. 그때 항복하는 문서를 쓰러 오는 사람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있거든. 그 사람 다리를 언제 잃었냐면 윤봉길한테 잃은 겁니다. 나중에 영상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 중국의 전쟁도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상해에 있을 수 있겠냐? 상해 지금 다 점령했는데 일본이. 그래서 이동합니다. 이동. 그래서 국민당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자, 뭐 보시면 뭐 상해 갔다가 항저우 갔다가 전장 갔다가 장사 갔다가 루저우 갔다가 치장 갔다가 마지막엔 어디로? 충칭에 정착을 합니다. 알겠죠? 충칭에. 자, 한인 애국단의 의열투쟁인데 우리가 허다한 희생을 돌보지 않고 끝끝내 폭렬한 행동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우리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고 사선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고 또 다른 길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이 성공하는 날까지 이러한 폭렬한 행동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폭렬.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폭력과 같은 말이죠. 맞죠?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누가 등장합니까? 준비하고 있었던 의열단의 누구? 김원봉. 맞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의열단은 개별적인 투쟁의 한계를 느껴서 어떠한 투쟁을 하려고? 조직적인 투쟁을 하려고. 너 혼자 싸우니까 너무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게 김원봉이 꿈꿨던 겁니다. 자, 준비가 됐어요. 예,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1935년 중국 관내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주의 세력과 수많은 사회주의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민족혁명당을 결성합니다. 쌤, 사회주의는 왜 또 합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 지시했다고? 코민테른이 다시 합치라고 했다고. 그래서 모든 세력을 망라한 민족혁명당이 결성됩니다. 근데 여기에 김구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왜? 김구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임시정부입니다. 자꾸 이상한 단체 만드는 거 안 좋아해요, 김구는. 임시정부가 있는데 왜 임시정부에서 하면 되지 왜 자꾸 이상한 단체 만드냐는 겁니다. 김구는. 거의 좀 고집불통이죠. 맞지? 웬만하면 좀 맞지? 딴 데서 손도 잡고 할 만한데 절대 안 해요. 무조건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입니다. 다 떠나가도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도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1937년 중일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하니까 중국에 있었던 많은 민족주의 운동가들이 이제 중국 측과 본격적으로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민족운동 세력을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국 정부도 한국을 지원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은데 단체가 너무 많은 거야. 뭐 얘도 도와줘야 되고 맞지? 원래는 이제 김원봉 좀 도와줬잖아. 맞죠? 근데 갑자기 이제 한인애국단이 폭탄 던지고 하니까 김구가 도와줘야겠고
너무 많잖아. 그래서 좀 제발 너희 좀 하나 합치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도 했었대. 그래서 민족 세력 운동 결집에 나섭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당은 이제 김구죠, 맞지? 김구. 김구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 정치 단체들을 연합해서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민족혁명당 이야기했잖아. 이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쳤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민족혁명당 이름으로서 들어봤듯이 어느 색깔이 조금 강해요? 사회주의 색깔이 좀 강하죠. 그래서 점점 사회주의자들이 이 운동을, 이 조직을 좀 주도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럼 누가 좀 불만이에요? 민족주의자. 불만이겠죠. 그런데 우리 김구는 사회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예요? 김구가요? 김구는 민족주의자죠. 맞죠? 그래서 김구가 단체를 민족주의자들 모아가지고 단체를 딱 만들었다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옮겨 탑니다. 옮겨 타요. 민족혁명당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죠. 맞죠? 이러한 상황에서 앞대가리를 좀 바꿉니다. 앞에다가 뭘 붙입니까? 조선을 붙여요, 조선을.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꿨다가 이제 뭔가 자기들끼리만 가면 안 되잖아. 좀 모아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을 합니다. 좀 헷갈리죠, 그죠? 어떻게 된 거? 그냥 민족혁명당, 조선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이듬해 중국 관내의 첫 번째 한국인 무장 조직이었던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 의용대가 이제 중국 관내에 있는 우리나라의 독립군 부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원봉의 꿈은 이뤘죠. 정치 조직도 만들었고 조직적인 군대도 만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로 아직 합쳐지질 않고 있다는 거죠. 맞지? 자, 우리 민족혁명당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한번, 이건 진짜 어렵겠다. 이걸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내버리면. 근데 앞에 혁명 나오면은 민족혁명당이겠죠. 근데 한국국민당은 혁명이라는 말은 없죠.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면 되겠나? 됐죠? 자, 우리 진도가 이제 좀 속도가 납니다.